글로벌 ETF 라운지.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기차 시장 관련 뉴스에 이어 전기차 시장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전기차 시장 낙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를 제외하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던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건 사실이죠. 2021년까지의 평균 상승률이 614%나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즉 앞으로도 전기차가 성장할 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전기차 밸류체인은 각각의 단계가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국가별로 주력 분야가 다른데요. 원자재의 경우 중국, 미국, 러시아, 배터리셀은 중국과 한국,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유럽, 대만,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과 유럽, 완성차는 미국, 유럽, 중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전기차 밸류체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국내 출시된 전기차 ETF 상품들도 각 국가별 상품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밸류체인 중 자율주행과 완성차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0부터 5까지 6개의 레벨이 있는데 현재는 2레벨 정도고 3레벨 이상부터가 자동화 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4레벨로의 진입도 예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자율사행 웨이모가 대표 주자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술을 보면 테슬라는 레벨 3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SD 베타 소프트웨어에 시내 자동주행 기능과 교통 신호등, 표지판을 인지하는 기술을 추가해 테스트 중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테슬라랑 추가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른데요. 웨이모의 경우 레벨별로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레벨 4와 5를 바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두 가지 트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테슬라는 단계별로 1, 2, 3, 4 이렇게 웨이모는 바로 4단계에서 빵 치고 나타날 작전을 세우고 있죠. 레벨 3를 장착한 자동차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시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 사이에 레벨 3 차체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주변 장애물을 다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까지 해서 움직이니까요. 만약 레벨 3의 상용화 시점을 2027년이라고 본다면 이 시장에서 5년에서 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이 견고한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는 역시 테슬라가 1위겠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완성차 판매량은 탑5 봤을 때 미국, 중국, 유럽 순인데요. 이 순위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중국은 기술력 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뒤떨어지지 않나요? 그 옛날 메이드 인 차이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이 확실히 앞서지만 중국 전기차 기술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게다가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기차 밸류체인에 관여가 돼 있죠. 원자재, 2차 전지, 완성차 분야에서 모두 중국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를 만들고 2차 전지까지 공급하는 BYD, 2차 전지를 만드는 CATL, 2차 전지 탑재 상위 12기업인 이후에너지가 모두 중국 기업이죠. 밸류체인 순서대로 보면 먼저 원자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국의 강보은 리튬과 미국의 엘보만입니다. 사실 이들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덜했어요. 리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현물가를 반영해서 고객사와 재협상을 하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장주인 CATL의 주가 하락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2차 전지 전체적인 센티먼트가 악화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ATL은 글로벌 1위입니다. 2위인 에너지 솔루션보다 2배가 넘는 탑재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장 먼저 봉쇄된 지린성과 선천시가 2차 전지 공장이 대거 위치한 도시라는 점인데요. 공장이 폐쇄되면서 물건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 있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를 봤을 때 밸류체인별 각기 단기적인 이슈들도 있고 국가별 정책에 따른 문제들도 있죠. 자세하게 뜯어보니 장기적인 성장성 혹은 트렌드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4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비 역성장을 했으나 상하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기업들 역시 자율주행 기술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사고율을 떨어뜨리는 등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지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전기차 시장 전망, 오늘의 결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은 전기차로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글로벌 전기차와 2차 전지 밸류체인 역시 확실한 트렌드고요.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여전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고민되시겠지만 이번 글로벌 ETF 라운지 시간을 통해 각 밸류체인별 이슈들을 점검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